안녕하세요. 구글로스로 떠나는 수학여행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고대 그리스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의 생애와 발자취를 따라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구글로스를 열어주시고요. 지중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지중해인데요. 지중해는 말 그대로 육지로 둘러싸인 바다란 뜻이에요. 실제 그림에서 보면 지중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브롤터 해협을 경계로 해서 왼쪽이 북대서양이에요. 그래서 북대서양에서 지중해를 연결하는 이 지브롤터 해협을 통과하게 되면 지중해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지중해가 오늘 이야기할 고대 그리스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의 고향과 그 다음에 그가 젊은 시절에 유학을 떠났던 이집트, 이 알렉산드리아가 여기 모두 있습니다. 실제 지중해 연안에는 아주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페인, 그 다음에 모나코,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그리고 동쪽 아래 부분에 이집트가 있는데요. 이 이집트는 우리가 이제 그 나일강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실제 이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를 요사 시간에 배우는데 실제 보면 사진으로 봐도 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네요. 이곳에서 이제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발원했던 겁니다. 자, 먼저 그 아르키메데스의 고향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다양한 정보들은 사실은 네이버에서 아르키메데스라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식백과에 아르키메데스가 나오는데요. 요거를 활용하도록 하죠. 아르키메데스는 고대 그리스 수학자, 물리학자이고요. 아르키메데스 원리와 구에 외접하는 원기둥의 부피는 99 부피의 1.5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리를 아르키메데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에게 자기가 죽으면 자신의 묘비에다가 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는데요. 어떤 그림이냐면 기둥이 있습니다. 원기둥이 있는데 원기둥에 내접하는 구가 있어요. 또 원기둥에 내접하는 원뿔이 있는데 원기둥과 구와 원뿔의 부피 B가 3대 2대 1이라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바로 아르키메데스예요. 국적은 고대 그리스로 되어 있고 출생지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시라쿠사로 되어 있네요. 지금 이 두 나라는 서로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고대 그리스는 도시국가 연합이었고요. 실제 그리스 반도뿐만 아니라 터키와 그 다음에 이탈리아, 로마도 사실은 고대 그리스의 한 도시국가라고 봐도 돼요.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의 고향은 시칠리아 섬 시라쿠사입니다. 다시 지도로 가볼게요. 시라쿠사라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서 검색창에다가 시라쿠사라고 입력을 하면 바로 찾아갈 수 있고요. 저는 위치를 알기 때문에 줌인을 해서 천천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탈리아는 세계 지도에서도 모양이 굉장히 독특하죠. 꼭 긴 장화 모양으로 생겼고요. 그 장화의 발끝 부분에 있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이 바로 시칠리아입니다. 시칠리아를 확대해 볼게요. 굉장히 큰 섬인데요. 이 섬의 동쪽 아래에 도시국가 시러큐스, 이 시러큐스로 되어 있죠. 영어 발음으로 시라쿠스라고 돼 있고요. 아니면 시라쿠사라고 한글 입력해도 검색이 됩니다. 자,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시라쿠사에 대한 안내 문구와 사진과 안내 문구가 있고요.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자, 이것이 바로 해안가에 접해서 만들어지는 이 도시국가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고대 그리스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의 고향입니다. 이 시라쿠스는 시라쿠사라고 할게요. 시라쿠사는 지정학적 위치 덕분에 지중해에서 그 중개무역으로 굉장한 막대한 부를 쌓았던 도시국가였어요.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시라쿠스의 명소를 한번 보시는데요. 여기 오른쪽 그림 아래 설명 아래 부분에 시라쿠스 명소를 클릭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한번 넘겨보면요, 몇 개의 명소가 나오고 그 위치가 지도상의 빨간 점으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 보니까 디오니시오스의 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진은 한 번쯤은 한번 봤을 거예요.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디오니시오스의 귀는 전해져 내려오는 일화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게 꼭 달팽이관처럼 생겨서 이 안쪽에 죄수를 가둬뒀대요. 왜냐하면 이 안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로 소곤거려도 소리가 울려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역자라든가 큰 죄를 지은 사람들 이 안쪽에 가둬서 모반을 꾸미지 못하도록 이렇게 감시했다고 그래요. 여기를 찾아가는 방법은요. 자, 여기서 종이 비행기 모양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디오니시우스의 귀 주변을 이렇게 맴돌게 되는 이런 그림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바탕화면을 클릭하게 되면 회전이 멈춰요. 멈추고 다시 여기서 여기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 사람 모양이 있죠. 이 사람 모양을 클릭하게 되면 스트릿 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하늘색 점들이 나타나고 이 도로도 나타나고 하늘색 점들이 나타나는데, 이 하늘색 점을 클릭하게 되면 거기에 스트릿 뷰 중에서도 사진이 있는 거예요.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줌인이 되면서 사진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바로 입구에서 찍었네요, 그죠? 안에서 찍은 거네요, 안에서. 입구 바로 아래쪽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이제 디오니시우스의 귀예요. 직접 가보면 좋겠지만, 가보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구글 어스를 이용해서 미리 한번 둘러보고요. 그 다음에 디오니시우스의 귀에 대한 뭐 역사적 유래라든가 이런 거 찾아보면 좋겠죠. 다시 한번. 자, 원본으로 다시 들어가고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곳이 바로 아르키메데스의 고향입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시라쿠사에서 태어난 다음에 젊은 시절에 유학을 떠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천문학자 피디아스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부터 공부에 좀 많은 관심을 보였던 것 같은데요. 이집트 유학 중 나선을 이용해 만든 양수기가 있어요. 이 아르키메데스의 펌프 또는 아르키메데스의 양수기라고 불리는데요. 나선식 양수기라고 불리는데, 이건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 그 아르키메데스의 양수기를 이용해서 만든 게 배의 스크류 있죠. 스크류가 바로 아르키메데스 양수기를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당시 문화의 중심이던 알렉산드리아로 유학을 가는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바로 이집트에 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이고요.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이자 프톨레메우스가 이집트의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도서관을 설립했어요. 그리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책들을 모은 거죠. 그래서 70만 권을 소장했다니까, 당대. 굉장한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무세이온이라는 연구소에서 수학자 코논에게 기하학을 배웠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렉산드리아를 한번 가봐야 되겠죠. 자, 다시 제도로 가보겠습니다. 줌아웃을 하고요. 자, 해상무역이 중심지답게 많은 배들이 지중해를 오갔겠죠.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아마 이 스라큐스로 출발해서 이집트로 떠났을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실 고대 그리스 수학자들 거의 대부분이 유학을 온 곳이 바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만큼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자, 알렉산드리아 보이죠? 자, 알렉산드리아를 클릭해 볼게요. 그럼 알렉산드리아에 대한 사진과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좀 더 확대를 하게 되면, 이 알렉산드리아도 사실은 그 해안가 항구에 위치한 하나의 도시국가 형태로 발전하게 됐는데, 고대 알렉산드리아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도서관이었어요. 도서관. 좀 더 확대하게 되면 도서관의 위치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책 모양으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책 모양으로 뜨는데, 여기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에요. 좀 더 확대하니까 보이죠? 이름이 나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그 해안가 바로 바닷가 옆에 있는데요. 여기에 70만 권,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그 여러 나라의 말로 쓰였겠죠. 그런 책들이 이곳에 모여들었고, 그다음에 그걸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문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그 가능성이 높은 게 로마군에 의해서 불태워졌어요. 그래서 그 70만 권 굉장히 소중한 건데 불태워지고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도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남아있지 않고, 이 도서관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 도서관은 현대식으로 새로 졌습니다. 개장을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번 볼까요?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아마 요 근처에서 그
무세현 학파도 요 근처에 있을 것이고, 뭐 이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겠죠. 기하학을 공부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스트릿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스트릿뷰는 길거리 그 밖에서 찍은 사진도 있지만 때로는 이 내부 사진도 있거든요. 내부 사진이 있으면 좋겠네요.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이제 줌인이 되면서 내부로 들어가는 것 같죠? 아, 여기는 이제 그 바깥 전경이네요. 예, 바깥 전경, 밖에서 본 알렉산드로 도서관입니다. 다 파괴돼서 현대식으로 다시 지은 거예요. 자, 다시 아마 내부 사진이 있으면 좋을 텐데 다시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한번 시도해 보고요. 없으면은 포기하는 걸 하죠. 아, 여기 있네요. 자, 이게 이제 알렉산더 도서관 이 내부 전경인데, 대단하네요. 완전히 초현대식으로 지어놓고 굉장히 넓고요. 탁 트인 공간에 야, 여기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곳이 바로 이제 알렉산더 도서관이고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게 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이 지은 그 고대 도서관이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둘러봤고요. 이곳에서 젊은 아르키메데스가 수학을 공부한 다음에 근데 수학만 공부한 게 아니었어요. 아까 설명에도 봤지만 아르키메데스의 양수기를 만들어서 아주 힘들게 물을 나르는 노예들과 농부들의 그 힘겨운 삶을 도와줬죠. 그래서 아르키메데스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순수 수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물리학자라고 아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만으로 끝내지 않고 삶을 개선시키는데 개선시키고자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때 적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해주겠지만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서 도시국가 고향인 도시국가 시라쿠사를 침략한 로마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가 발견한 게 지렛대 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레네타 아마 요거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유명한 게 아마 유레카일 거예요. 알아냈다, 발견했다라는 뜻의 고대 그리스어인데요. 사실은 이제 뭐 금관에 섞인 불순물을 좀 찾아달라는 그 왕의 부탁을 받고 그걸 연구하다가 너무 깊은 나머지 빨가벗고 목욕탕 밖을 뛰쳐나가면서 유레카라 외쳤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나중에 적은 거라서 사실 유무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 포에니 전쟁이 나오는데요. 이 포에니 전쟁이 굉장히 가슴 아픈 전쟁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포에니 전쟁은 요거 지도를 잠깐 보죠. 포에니 전쟁은 3차에 거친 전쟁으로 지중해 패권을 둘러싸고 이 카르타고라는 그때 지금의 이제 튀니지에 있는 도시국가였는데요.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리고 로마 신생국가였죠. 로마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1차 포에니 전쟁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이 카르타고는 지금 북아프리카 일대 전체와 그 다음에 현재의 그 스페인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시칠리아 섬의 서쪽 부분과 코르시카 섬까지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북아프리카 일대가 뭐냐면 이 당시 지중해의 곡창지대였어요. 이 곡창지대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입장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식량이 있어야지 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패권을 두고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포에니 전쟁이었는데 1차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포에니 전쟁이 발발하는데 이게 바로 유명한 하니발 장군이라고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하니발 장군이 여기 아까 지브롤터 해협에 있었죠. 지브롤터 해협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먼 길을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탈리아 북부에서 침략을 해가지고 남부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이렇게 전쟁을 해서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카르타고가 초반에 유리했었죠. 이제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2차 포에니 전쟁 당시에 요 시라쿠사는 로마의 도시국가였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라쿠사 그러니까 시칠리아 섬 전체가
로마령이었는데 이 시라쿠사가 로마와 카르타고 간의 그 포에네 전쟁 사이에서 카르타고 편을 듭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대항을 했던 거죠. 반란을 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군이 침략을 해서 시라쿠사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때 그 아르키메데스가 시라쿠사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군에 저항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거중기라든가 배를 들어올리는 거중기 있죠. 지렛대를 이용해서 거중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투석기라고 하죠. 돈을 날리는. 그리고 아마 잘 알고 있겠지만 돋보기 빛을 모아가지고 멀리 떨어지는 배를 불태워버리는 그것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총동원해서 자신의 조국을 위기에 처한 자신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군과 싸웠던 거죠. 그래서 결국 패하고 로마군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자, 여기 카르타고를 한번 볼까요? 지도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집트에서 공부를 마친 젊은 아르키메데스는 다시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배를 타고 갔겠죠. 그래서 자, 이걸 방향을 남북으로 정확하게 위치하게 한 다음에 굉장히 먼 거리인데요. 다시 자신의 조국인 시라쿠사로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카르타고가요. 튀니스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 섬에 있는데요. 섬이 아니라 여기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니발 전쟁이 일으킨 2차 포에니 전쟁에서 자신의 조국인 시라쿠사가 카르타고의 편을 들자 배를 타고 많은 함선들이 시라쿠사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노년을 이곳에서 보내고 있었는데 사실은 로마군 장군도 아르키메데스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죠. 당시에 최고의 수학자였으니까요. 그 사람을 이제 목숨을 절대 죽이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사진도 없었으니까요. 그 부하가 아르키메데스를 칼로 죽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죽으면서 그때 땅에다 그렸던 그림이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신이 묘비에 새겨 달라고 했던 원기둥 구 그리고 원뿔의 그림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아쉽게도 그 장군 로마 장군이 실제 아르키메데스의 를 정중하게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주고 그 다음에 묘비를 새겼다고 해요. 그의 소원이었으니까요. 근데 묘비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현재 검색창에 아르키메데스의 무덤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아르키메데스의 무덤이라고 입력을 하면 현재 이제 유명한 관광 명소로 돼 있는데 이곳에는 비석이 없어요. 자, 멈추고요. 자, 다시 한번 스트리트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자, 이곳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묘비는 아직도 찾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발견이 되고 있지 않아서 과연 정말 로마 장군이 아르키메데스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그 묘비를 새겨줬는지는 아직 몰라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위치로 정확하게 했는데 원형 경기장에 나오네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트릿 뷰를 누리게 되면 이 파란 점들이 뜨는데요. 파란 점들이 그렇게 선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아르키메데스의 무덤이라고 검색을 하고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스트릿 뷰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게 지금 지도가 원형 경기장을 계속 찾고 있는데요. 이쪽인 것 같은데요. 자, 멈추고 자,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스트릿 뷰를 눌러볼게요. 이 근처에 다 모여있네요. 원형 경기장 뿐만 아니라 이제 제대로 찾은 것 같습니다. 시라쿠사에서 이런 굴들이 많은데요. 묘비를 사용했던 것 같죠?
그래서 묘비를 사용했던 것들이 요게 일부인 것 같고요. 좀 더 많은 곳들이 있는데 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거기를 시라쿠사의 묘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건 한번 지금 제가 검색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요 구글 어스를 시행해서요, 시라쿠스의 묘비라고 입력을 해본 다음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딜까요?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 이쪽으로 한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죠. 여긴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제대로 들어갈지. 이제 구글어스는 사실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스트릿뷰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찍어서 바로 올려놓은 것들이라, 이건 이제 어떤 길목인 것 같아요. 실패했네요. 예, 현재까지도 유명 관광 명소로 되어 있는 그 아르키메데스 묘지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묘석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곳이 정말 아르키메데스 묘비인지 무덤인지는 아직 현재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장렬하게 마지막까지 도망가지 않고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서 조국을 위해서 싸운 거죠. 투석기도 만들고, 그 다음에 거중기, 배를 들어 올리는 거중기도 만들고, 그 다음에 빚을 모으는 돋보기도 만들어서 로마군에 싸워서 결국에 사실은 전쟁에 패했지만 전투에 패한 건 아니었어요. 마지막에 식량이 떨어져서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자 스스로 성문을 열고 항복했던 거지, 전투에서는 로마군에 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군들도 그 아르키메데스가 만든 무기들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는 제가 볼 때도 단순히 수학자라기보다 굉장히 순수 수학자이자, 그 다음에 그 수학을 응용해서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 더더욱이 자신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 정도로 다 애국자였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